열리라는 의원들의 이야기, 이끌림의 소원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아나운서 윤지선입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일본 경제침략 규탄대회가 열렸었죠. 제가 이날 브이로그를 통해서 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경기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을 즉각 중단,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상임위별 TF팀을 꾸려서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탄대회가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오늘 이 두 의원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 분씩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용주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역구는 양평입니다. 물 맑고 산 좋은 양평에서 살고 있고요. 경제, 그 다음에 노동 이 두 가지 큰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쪽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4선거구 율전동, 구운동, 서둔동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일본 그 역사회국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경기도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 1년 의정 활동하면서 저한테 붙여주신 닉네임이 경기도의 BTS, 자칭 경기도의 방탄소년단인데 일본 경제 침략을 온몸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두 분은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TF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 경제 침략 비상대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황대호 의원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경기도에는 1350만 우리 도민들과 함께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인 대응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우리 전문가들을 이제 모으시고 또 해당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그 2주 전에 이제 TF팀을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이 지금 핵심 부품 소재의 이런 수출 규제 제한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전문가와 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경제 침략 대응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친일 잔재 청산이라든가 이런 문화관광 쪽에 관련된 그런 요소들이 지금 한참 활발하게 범국민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요 높이도 또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또 문화관광 쪽에서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역사를 왜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차원에서도 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해나갈 건지 하여튼 각 분야의 다양한 요소별로 어떻게 우리 일본 경제 침략을 선제적으로 좀 단호하면서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해요. 일본의 일종의 경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의회에서 건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항의 그리고 즉각 중단해라, 무역 조치, 보복 조치를 중단하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반도체 산업의 거의 한 60% 정도의 비중이 경기도에 몰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일본에 맞서는 그런 이제 대응 전략들을 좀 가져 나가 주시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본에 계속 항의하는 의미에서 뭐 1인 시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매 운동이랄지 민간 영역에 있어서 어떤 교류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의 뭐 중단 이런 것들을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상임위 내부에서 긴급 추경 예산을 심의를 했었죠.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 대기업들에 긴급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중소기업, 이런 반도체 소재나 부품 관련된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을 좀 지원하고 또 대체 이런 부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또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여기에 좀 역량을 좀 모아달라. 거기에 또 필요한 돈들을 급히 이제 편성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좀 했었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런 경제 침략에 대한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특별한 또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에피소드라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제가 발의했었었죠. 우리 전범기업 인식에 관한 조례를 첫 발의했었는데 그때 완전 몰매를 맞았습니다. 하루에 문자가 300통씩 왔어요. 이제 우리 몇몇 건강한 비판을 해주시는 도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신공격성이나 협박 같은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전화도 많이 왔고 저희 가족의 신상까지 다 털면서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 얼굴하고 제 아내 얼굴에 우길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와요. 이 사람이 이 가족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한
미친 조례를 발의한 가족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희 아이 젖병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무길기를 붙여갖고 야 너는 왜 이 젖병은 일본산 같은데 그러니까 왜곡하는 거죠. 조례 취지를. 이게 일본에 대한 제품 불매도 아니었고 어떤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었고 스티커 붙여라라는 조례안도 아니고 그냥 기억하고 알고 쓰자였는데 2월달 당시에는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인식표를 붙일지 아니면 토론을 할지 캠페인을 할지 우리가 우리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 제품에 아픈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결을 했고요. 도민들도 그 7월 달에 있었던 일본 경제 보복이 재점화가 되면서 이걸 재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빗발쳤었어요. 그래서 꼭 저는 오히려 근데 이 기류에 자칫 정부가 편승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일본의 그 경제 침략의 대응책으로 혹시 이렇게 좀 희석되는 건 저는 원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했던 거고. 그래서 참 그런 수많은 것들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거치면서 오늘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의 호응을 받아서 이렇게 본회의에 이렇게 조례가 가결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조례가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또 드는데요. 혹시 이영수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또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인 시위하면서 반일 감정의 어떤 그런 기류에 편승해 가지 않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냉정해지지 않느냐, 지나가다가 네. 이제 그런 분들의 항의성 멘트도 좀 듣고, 근데 그럴 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죠. 이게 정말로 어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답변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각자 잘 판단하고 계시고 이게 단순히 무슨 인기를 끌기 위한 또 정치인들이 1인 시위하면서 뭐 경기도의회 의원 누구 이렇게 하면서 이름 석자 알리고 우리도 이렇게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아니었고 그런 걸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1인 시위하고 또 대응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또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제가 미리 들은 소식이 있는데요. 황대호 의원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페이스북에 편지를 쓰셨죠? 네. 아주 장문의 편지를 제가 읽었는데요. 독도 망언을 한 일본의 중의원 마루야마 호다카에게 공개 편지를 쓰신 황대호 의원님. 네. 왜 쓰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그분 그 영상을 보고서 이제 전쟁으로 독도를 찾아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위대를 파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분 그 당이 어딘가 했더니 국민의당이에요. 그 국민을 지키는 당에서 전쟁을 한다라는 게 참 앞뒤가 안 맞고요. 일본에서 중의원이라 그러면 하원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에요. 하원의원. 3선씩이나 하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전쟁으로 독도 찾자예요. 하고 제가 이걸 읽고 이게 어떻게 좀 다른가 보니까 관심병 환자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관심이 필요해. 사랑과 관심을 아주 갈구해. 그래서 관종. 네, 관종이죠. 특급 관종이에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호다카 중의원에게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은 한번 위안부 소녀상이 있는 경기도 의회로 꼭 오시라. 그러면 우리 친구 제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좀 알려주고 그 본인의 나라가 정말 그 조상들이 우리 인류에 끼친 해악이 너무 심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전범 국가로 지정됐음을 명확히 알지인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건 국제법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전쟁을 하겠다라는 게 참 아쉽고 독도라는 게 언제 우리 그대들의 나라였던 적이 있었나. 한 번이라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영토권을 갖기 위해서 방위력을 행사했던 적이 있었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억지 쓰지 마시고 무슨 시네마연의 다케시마의 날 이런 조례 만들지 마시고 우리 한국 국민들은 정말 깨어있는 지성인들이다. 그래서 당신 같은 극우 세력과 아베 정권을 탓하는 것이지 당신 같은 막말이 우리 20년간 한일이 자본주의적 가치라는 토대에서 긴밀하게 싸운 그런 상호협력의 그런 교류까지 민간 교류까지 저는 빼앗을 수 없다고 봅니다. 호다카 의원 자꾸 이렇게 막말하시면 외로워져요. 친구도 없고 요즘은 관종한테 관심 안 주고요.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넘어오세요. 그래서 한번 축구를 한 게임 하시면 이게 참
내가 막말을 했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고, 정 그래도 혈기가 자꾸 넘치셔서 전쟁하자 그러신다면 제가 한번 저기 호된 강력 슈팅을 한번 저기 선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의원님 두 분께서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임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도민들께 한마디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LG에서도 뭐 좋은 소식을 한번 들려줬고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소재 중에 이제 금지한 그런 소재 중에 하나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희소식을 들려줬고, 물론 이게 이제 상용화되기까지 또 그런 게 검증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기업은 기업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특히 우리 대기업의 노력을 촉구를 합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키워오는데 큰 공로를 해왔지만, 동시에 그거는 대기업 혼자 자랑해서 된 건 아니고요. 그런 반도체 산업에 딸려 있는 수많은 그런 하부 산업 영역에서 또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만들어 오고,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기도 했고 또 병에 걸리기도 했고, 이런 모든 것의 결과물이다, 종합적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그만큼 반도체 산업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한국을 상징하는, 모든 국민을 상징하는 산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책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돈 좀 많이 풀어서 빨리빨리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 R&D 인력도 더 양성을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고, 그런 대기업의 그런 노력을 저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런 대기업이 잘할 때 박수 쳐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책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한일 간의 이 경제 전쟁이 단순히 어떤 한순간의 열정 또는 분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출발점 또는 좀 변화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한일 간의 이런 어떤 긴장 관계나 아니면은 좀 적대감, 이런 것들을 무한정 키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물론 저희 같은 도의원들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빨리 우리 국회의원들도 좀 정신 차리셔가지고 이 한일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런 구구 체제를 어떻게 비판하고 그걸 또 막아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과거를 반성하고 또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확장할 거냐,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너무 좀 과도한 이야기 같긴 한데,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좀 국가 간에도 이런 서로의 어떤 친선, 우애, 이런 우정, 이런 것이 기반이 되는 정치도 되고 또 경제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대호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베 정부가 노렸던 게 핵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가해서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현 정부를 압박하고, 그래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겠다라는 그 포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이런 북한 관계라든가 이런 본인들의 세력을 결집하는 그런 몇 가지 사안들로 해서 이 경제 침략을 단행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 국민의 국민성을 잘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이 국가의 힘을 모아야 된다는 인식이 번졌고, 지금 이렇게 범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역사는 참 중요한 우리 미래 세대의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을 때 닥칠 수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이런 강제징용자 문제든 이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양국이 이제 서로 마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진정한 외교의 물꼬리 트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우리 지방정부, 최대 지방정부거든요. 경기도의회가. 그래서 유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핵심 반도체 부품 소재의 거의 가반 이상이 또 경기도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고요. 전 앞으로도 이런 역사적 그런 진실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우리의 이런 아픈 현실이 타국의 어떤 그런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께서도 냉정하게 나서주시고, 저희도 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류에 편승해서 자꾸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이영재 의원님 말씀대로 냉정하게 해결법을 찾아서
어떻게 역사적 인식을 서로 마주보고 다시 외교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 그 민간의 소중한 자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1,350만 도민들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최근 가장 많이 말한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우리의 현실 그리고 이 역사를 바로 알아서 그만한 대응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처럼 열리라는 의원들의 이야기, 이끌림의 소원 이야기 저희 이렇게 두 분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